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3륜 구동 기어 바이크를 만들어 볼 저는 광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이만호입니다. 21세기 지금까지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는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바퀴를 쓰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피라미드가 다 나오게 사진을 찍으려면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돌이 아주 거대하기 때문인데요. 이 돌을 옮기는데 바퀴를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퀴는 원반 모양의 나무로 만든 수레를 먼저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바퀴 사이에 홈을 만들었는데요. 홈에 바퀴살을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바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금속을 둘렀습니다.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를 내어 만든 바퀴를 톱니바퀴라고 하는데요. 톱니와 기어는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그중 하나만 돌려도 모든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기어라고 합니다. 기어는 아직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시계, 자전거에 이용이 됩니다. 바이크라고 하면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톱니바퀴, 기어가 이 자전거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프랑스의 백작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타는 것 같은 밸런스 바이크 모양의 두 개의 바퀴로 달리는 것을 자전거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양쪽에 달지 않는 앞뒤에 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서 드라이지네라는 새로운 자전거를 발명했습니다. 역시 발로 굴리긴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페달을 만드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앞바퀴 한 바퀴를 굴릴 때마다 자전거가 나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 경쟁을 위해서 앞바퀴를 크게 만든 하이휠 자전거를 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너무 위험했어요. 속도는 빠르고 많이 넘어질 수 있고 타기도 아주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를 만들자 해서 기어를 이용해서 뒷바퀴에 기어를 달고 체인을 다는 요즘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바이크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톱니바퀴의 크기에 앞바퀴의 톱니를 크게 하고 뒷바퀴의 톱니를 작게 하여 앞바퀴의 톱니가 한 번 돌아갈 때 뒷바퀴를 두 번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도 나고 안정감도 나고 힘도 덜 들이는 그러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기어는 서로 맞물려 있는 기어끼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1번 바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2번, 3번 바퀴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바이크의 페달과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가 크랭크입니다. 크랭크는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동력 장치, 이걸 크랭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바이크의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크랭크가 되고 바퀴 세 개가 톱니를 서로 맞물려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세 개의 바퀴가 함께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의 축의 크랭크가 회전 운동을 완복 운동으로 바꿔주고 다리의 관절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크 키트 하나만 있으면 돼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품들을 여기서 살펴보는데요. 이유는 어느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먼저 색칠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만든 이후에 색칠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먼저 번호로 1번 가운데 톱니바퀴 2번과 뒤쪽 톱니바퀴 3번을 꽂고 본체에 연결하여 고정핀으로 고정합니다. 뒤쪽 톱니바퀴와 4-1의 크랭크 6을 끼우고 본체에 연결하여 마찬가지로 고정핀에 연결합니다. 먼저 관절을 끼우고 본체에 고정을 하고 다리를 만들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허벅지에 끼워야 합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끼우는 이유는 관절과 관절을 서로 잘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들기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리를 꺾은 다음에 허벅지를 눌러 끼우고 다리를 돌린 후 크랭크에 발을 고정시킵니다. 팔을 끼우고 본체를 마치 덮듯이 씌워서 만들면 완성됩니다. 그럼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트와 색칠 도구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트를 똑같은 모양으로 선생님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가운데 톱니바퀴와 뒷 톱니바퀴를 연결해 그리고 본체의 가운데와 뒷부분에 맞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고정핀을 이용해서 뒷바퀴와 중간 바퀴를 고정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물려 돌아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앞바퀴와 크랭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체에 있는 작은 앞바퀴 안에 것을 꺼내서 크랭크와 앞바퀴를 꽂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대각선을 이용해서 꽂아줍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마침내 앞바퀴에서 꺼낸 핀을 똑같이 넣어서 꽂아줍니다. 다음 앞바퀴에 연결을 해줍니다. 같은 면으로 해야 이 톱니바퀴가 연결이 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큰 고정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그리고 본체에 연결할 건데 관절 부분이라고 부를게요. 두 개를 이용해서 꽂고 본체 이 안장 부분에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 이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리는 이것과 그리고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관절 부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순서대로 꽂고 마찬가지로 또 순서대로 꽂아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허벅지 부분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허벅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뒤쪽에서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동그라미들이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맞물리도록 해서 이렇게 꽂아야 좀 더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리를 본체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관절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과 이것을 똑바로 꽂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여서 크랭크에 발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관절에 정면으로 꽂아주고 발을 관절 크랭크에 해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전대와 팔을 만들 건데요. 먼저 팔 위를 운전대에 연결해주고 마치 씌우듯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홈에 고정시켜 마지막으로 받침대를 여기 있는 홈 부분에 넣어주면 마지막 받침대는 여러분들이 전시할 때 써도 좋고 활동할 때는 빼놓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부위인지 확인한 다음에 먼저 색칠을 하고 조립을 해도 좋고 만든 후에 어느 부위인지 확인을 하고 색칠을 해도 좋습니다. 너무 매끄러운 곳은 굴러가지 않으니 소파나 천이 있는 곳, 울퉁불퉁한 곳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만들어 봤나요? 만든 다음에 색칠을 해도 좋고 처음에 준비물을 보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색칠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특히 사인펜은 좀 번질 수 있으니 금성펜을 이용해서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굴러가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기어 같은 것을 현기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